설렘이 되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는지. 리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대표님 눈이 정말 반짝이셨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차를 타고 한번 다녀보자. 그게 딱 제일 큰 것들이었고, 잘할 때 서로 방해가 되시면 그냥 그렇지, 세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갔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차인 줄 알고 아이들이 손에 돈을 다 들고. 거기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 자체가 알록달록한 간식에서 나온 쓰레기들, 아니면 예쁜 포장했던 애들 문구류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쓰레기인데,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오랜만이에요. 많이 모으셨네. 많이 못했어 이번에. 와, 이번에도 완전 깨끗하게 모아주셨네, 사장님. 신경 써서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해요 이걸로? 우리 작가님들하고 씨앗 넣어가지고 아마 작은 화분 만들 거예요. 그래요? 많이 모았다, 사장님, 깨끗하게. 겨울에는 하루에 한 5판씩 하니까 한 달 치면은 한 150판 정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그냥 좀 소홀하게 이렇게 뭐 그냥 갖다 뭐 던지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제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어쨌거나 쓰레기로 안 나가고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좋은 곳에 쓴다니까 기분도 좋고. 대표님 이번에 또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많이 쓸게요. 모아둘게요. 네, 여보세요? 네. 사실 리리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쓰레기는 내가 일상에서 쓸모 없어서 버리는 것을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작가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모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쓰레바지에 이렇게 담았을 때 먼지가 담기죠. 그 먼지를 쓰레기라고 명칭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배출하는 거, 내가 발생시키는 것들은 사실 쓰레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재료들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리리 프로젝트 그 이동형 작업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버려지는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을 이동형 프로젝트 리리 뒤에 한 칸 한 칸에 넣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 재료들로 작품을, 손바닥만한 작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들을 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쓰레기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만날까 생각을 하다가 움직이는 좀 이동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동형을 좀 어떻게 좀 구현을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작은 전기차를 이동형 작업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 출발하게 되었어요. 리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대표님 눈이 정말 반짝이셨는데 시민분들이랑 같이 만나는데 우리가 춘천에 이곳저곳을 한번 같이 다녀보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이제 자동차에 싣고 작가들을 태우고 춘천의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환경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라고 해서 리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메시지를 전해보자라고 해서 그 리리라는 자동차가 탄생을 하게 된 거 그게 가장 크고 재밌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섯 명의 작가님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5명의 작가님들의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용 가치 이런 것들을 그냥 얘네가 있으니까 훨씬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 수영 작가님은 사각 페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각 페트가 사실 버려지는 재료예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재료들인데 이 사각 페트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투과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작가님이시고 넓적한 거 그림 그릴 수 있는 만한 거를 한번 골라가세요. 한 2개 정도 갖고 가도 돼요. 예. 친구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면은 한 분이 구멍 뚫어줄게요. 고리고리해서 뭐 빼면 돼? 지금 원하는 만큼 이게 안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뭔지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거네. 뭔가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촌 기분 좋은데? 예준아, 우리도 집에 이런 거 생기면 잘라서 그림 그릴까? 그래. 네? 제가 생각한 그 이동형 작업장은 내 작은 서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재료들을 줍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는 엄청 혼이 났죠. 찌그러진 깡통, 나사 볼트, 못, 그리고 뭐 뚜껑, 하다못해 그 녹은 플라스틱 조각들 이런 것들을 주워서 제 서랍에다가 잔뜩 모아놓곤 했었어요. 그 버려진 물건들이 갖고 있는 그 미학적 아름다움을 어려서부터 볼 수 있었던 눈이 아닐까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작은 서랍을 전기차 리리에 한번 구현해 보자. 선생님은 여기 춘천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너네도 그림 그릴 때 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비닐 있죠? 비닐로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쁜 색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버려지는 과자나 라면이나 그런 데도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눈이 가는 길을 그리는 작가 강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한 건데 그냥 시선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걸 풀이하면은 눈이 가는 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시선을 저만의 방식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에 그 비닐로 작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선택해서 작업품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닐을 선택을 했었고 그 비닐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쓰레기도 캔버스 위에 담겨졌을 때 예술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비닐로 캔버스 제작을 했었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비닐 끈을 이용해서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본드로 이렇게 붙여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해서 캔버스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리리에서도 시민들한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 시작된 거였고요. 비닐을 모으는 작업부터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많이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섞여 있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세척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널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물건을 뭐 물에 헹구고 옷도 빨아서 입고 하는 것처럼 비닐도 그런 애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널어놓고 말리고 있는 과정에서 되게 색깔들도 너무 예쁘고 말려지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다른 시민들도 좀 그런 비닐 안에서 색깔들을 조금 더 관찰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색깔 비닐 붙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줄 알았어, 비닐에? 네. 알았어? 몰랐어요. 정말? 저는 처음부터 모르고 몰랐지. 비닐은 무슨 색인 것 같았어? 비닐 투명하고 하얗고 그치? 투명색.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했더니 뭐 너구리 뭐 라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과자 뭐 에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냥 맞아 이거 너네들이 먹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먹었을 때 그냥 먹고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지 좀 보고 좀 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뽁뽁이 많이 필요해. 이거 마무리로 여기 저거 칠했어 풀? 뽁뽁이를 뽁뽁이를 많이 쓰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뽁뽁이가 좋아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거 대신 뭘 써야 될까? 바구니. 바구니, 카트. 바구니, 가방, 카트. 그쵸? 그 정도로 비닐을 사용하는 게 지구한테 엄청 안 좋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지만 이걸로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붙여본 거야. 우리 유치원 우리 반은 옛날에 진짜 지구 아프게 할 뻔했어요. 우리 반이 종이 너무 많이 쓰고 찢고 그래가지고 지구를 위해 아껴주세요. 알겠죠? 네. 리리 이동장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이제 유독 어떤 분이 이제 캔디 파는 차인 줄 알고 사탕 파는 차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파는 거냐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 자체가 알록달록한 간식에서 나온 쓰레기들 아니면 예쁜 포장했던 애들 문구류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쓰레기인데 그거를 또 다시 그런 먹는 것 캔디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시민들한테 그런 재활용의 쓰레기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체해보세요.
전기 자동차는 릴이라고 해요. 근데 리사이클의 리하고 우리가 여기저기 마을로 다닌다 그래서 마을로에 다녀서 쓰레기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릴이 자동차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작가님하고 이렇게 예쁜 고양이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반려동물 고양이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홍현지라고 합니다. 11년 동안 함께한 고양이를 주제로 이제 반려묘인데 그 고양이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려놓은 위에 이제 실을 붙여가지고 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고양이의 시선을 좀 맞추기도 하고 제가 숨겨놓은 그런 실 오브제랑 그 그림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제게 줬던 그런 따뜻한 감정?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 이번 거의 연관성도 이제 좀 그 평소 해오던 실 작업을 이제 실 대신해서 빵끈이랑 물끈을 사용해갖고 입체적으로 또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빵끈이나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제품 같은 데서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이나 이런 거를 모으는 그런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 모아뒀던 걸 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구가 우리를 밀어내요. 고양이 만드는데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플라스틱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한테 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고 우리 물병에다가 물 갖고 다니고 네, 작은 물건은 막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나눠 쓰기 하고 네, 나눠 쓰기도 하고 네,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를 좀 생각합시다. 네. 일단 리리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리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느 곳을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 유치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구를 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이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알리면 많이 변할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과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아이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체험을 하면서 이 쓰레기를 직접 접하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니까 느끼고 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느끼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제가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환경 쪽 업무를 맡았어요. 어떻게 우연적으로 엄 대표님을 만나서 좀 조언도 받고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우연하게 이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이런 활동을 하실 거라고 혹시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하고 싶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한다. 네, 이렇게 기회가 돼 있어요. 작년에 PPP 모으기 그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현수막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공유 장바구니 배부하는 거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지구가 1.1도가 온도가 1.1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1.5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면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1.1도인데 0.4도로 올리는 건 되게 쉽거든요. 지금 그걸 줄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불덩이 속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아이들도 지금 너무 편안함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살으려면 아니면 우리가 후세대가 살으려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환경 이야기 자체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저 먼저라도 이렇게 약간 지구에 대한 죄의식처럼 좀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죄의식 같은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한번 활동을 해보자. 작년인가요?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 춘천 지역에 그 석사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석사천 주변에서 페트 물병과 그다음에 병뚜껑을 좀 모아본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들하고. 그때 그 모아진 병뚜껑과 페트 종류를 가지고 설치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본 우리 6살짜리 저희 아들이 그 후로부터 저한테 어디를 길을 가거나 산책을 가면 쓰레기를 아주 한 움큼 모아다가 저한테 엄마 이거 엄마 재료잖아, 만들기 재료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아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실천이 하나하나 좀 모이면 환경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일상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유쾌하게 전달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쁘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거기 별빛 지역 아동센터를 있어요. 지역 같은 초등학교는 고등교육 이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 아이들하고 이렇게 유학 네네 고등교육 도시와 시골의 아이들이 해서 학교를 이쪽으로 전하고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그런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좀 많아요. 자연 속에서 네. 통화주, 네, 통화주. 되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 아이들의 반응, 표정, 그다음에 이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 행복하게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제가 이제 모아놓은 이제 재료들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그림판으로 쓸만한 종이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종이 하나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튼튼하고 사실 한 번 쓰고 버리기 되게 아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옷 포장되어 있던 상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얼리 박스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라서 종이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만들기 할 때 다른 재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많이 먹고 남는 이런 과자 상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깨끗한 종이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과자 상자 조각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로 새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에다가 새로 찍을 스탬프예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춘천을 대표하는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콜라주해서 여기에다 모은 거고, 아이들이 봤을 때 딱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디자인을 새로 해서 종이에다가 스탬프를 찍을 것이고. 이게 뭐 같아? 뭐요? 나중에 달걀판. 그치? 달걀판. 친구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란판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당연히 버려지는 앤데 우리가 이건 오늘 화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종이도 우리가 이거 먹고 남은 것들이 이제 오늘의 도화지가 될 거다. 에이스. 이것도 에이스야? 이거는 두 가지 종류였다. 여기 라면 봉지 있다. 라면 봉지. 라면으로 맞춰볼까? 그냥 흙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너네 화단이 있다며? 얼마나 둬야 돼요? 많으면 좋아. 돌이 너무 많이. 흙이네. 엄청 부드럽다. 애들 잘 자라겠다. 우리가 심혈을 다해서 판 흙입니다. 이 장소에 있는 흙을 길러와서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주고 씨앗을 준 다음에,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스탬프 모양으로 춘천 풍경을 찍은 다음에 아이들이 색칠을 해서 자기만의 화분 그리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춘천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도장으로 담아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인형극장 가다가 봤어요. 아니면 뭐 이거 소양강 처녀잖아요. 이거 레고랜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천 풍경을 담아서 거기 이제 우리 과자 상자 도화지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춘천의 색을 입혀보자 라고 해서 춘천의 색도 입혀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춘천 시내의 풍경을 뒤로 하였고 우리가 오늘은 식물을 심어보았어. 우리가 이렇게 춘천 시내에 또 다른 이제 나무나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으려면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춘천이 조금 더 푸르러지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 그렸어요? 이거 소양강 그렸어요. 아이들이 그 본인들이 이제 자주 접하는 그런 일상생활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로 쓰이니까 되게 좀 흥미로워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요 리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환경운동가 선생님들이나 저도 수업을 받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도 환경 문제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요즘에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지만 그 속에서는 또 접착할 때 쓰는 글루건, 뭐 테이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요 계란판 심기도 사실 빨대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 과정에서도 쓰러지고 아이들이 자꾸 엎어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어디 벽에다가 좀 뉘어줘, 이렇게 세워줘, 그러면 괜찮다고. 사실 환경을 좀 보존하는 데는 불편함이 사실 있죠. 근데 그런 게 일상생활에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면 조금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고 만들기를 하고, 뭐 좀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불편함 만들기면서도 더 메시지는 좀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계란판으로 발화를 시켰던 애들인데, 이게 카라양이에요. 제 지인이 선물을 해줬는데 씨앗이 엄청 많더라고요. 조그만 씨앗을 발화시키자고 요만한 플라스틱 화분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발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계란판이 제격이다. 조그만 화분으로 쓰기에. 다행히
여름철이어서 그런지 햇빛도 너무 좋고 물도 많이 먹어서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기뻤던 경험이 되어서 이번 리리 프로젝트에도 이것을 가지고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8세 친구였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죠. 만들기를 하면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탄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더니 아이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도화지 그 도장을 막 색칠을 하면서 선생님 사실 희망은 새싹이랑 닮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싹도 피어나기가 사실 어려운 거고 그렇긴 한데 피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희망도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과일들이랑 그리고 사람,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작업이 조금 더 확립이 된 이후부터는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제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직접 키우면서 느껴지는 게 더 다각면으로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초록색도 조금 더 많이 오래됐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호수도 우리의 이 파란 색깔도 오래됐으면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초록고 파란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5명의 그 작가님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들인가 먼저 한번 검색도 해보고 만나서 이야기들을 또 해봤었는데요. 이 작가님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 그 다음에 뭐 소멸, 그 다음에 씨앗, 식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사라져 가는 것들 그리고 또 그 동식물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과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 철학과 좀 같이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래 그런 산동네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요. 이 안에는 이제 뭐 그런 이끼나 뭐 개구리알이나 또 이런 논의 그 형상이나 또 자연의 그 이렇게 바람의 느낌이나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되게 정확하기보다는 되게 어떠한 요소에 인해서 많이 중첩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천 위에다가 그리면서 그 밖에도 비칠 수 있게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저한테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번에 작업은 실크 위에다가 작업을 했어요. 그 죽어 있는 것들, 정말 별거 아닌 거 소외되고 또 하찮은 거 또는 기존에 있다가 사라진 것들 이런 요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재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집하고 자꾸 별거 아니지만 그거에 되게 의미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도 다르게 보기 그게 중점으로 작업을 해요. 우리 생활에 뭐 세탁소 가면 거기에 나오는 비닐이나 또 이런 어떤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썼던 그 비닐을 그냥 수집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던 작업도 그 비닐과 같은 맥락에서 투명한 요소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기후가 많이 변했다라는 그냥 불안도 있었고 그러면 그 비닐을 가지고 우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첫째였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입어봤을 때 그 마음은 또 어떨까? 그리고 그 비닐을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입었을 때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질 거라는 또 예상도 해보고, 사실 그 비닐이라는 게 그 옆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되게 그림 그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정성스럽게 잘 그려보려고 하는 모습도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여기에 무지개를 그려서 그 위에 비닐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빛에 반사돼서 비닐이.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런 거의 다 자연을 그리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비닐을 보면서 자연을 인상 깊게 그린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저한테는 따뜻했죠. 너무 해맑았어요. 해맑고 또 재밌게 이렇게 입어보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너무 우리 생활에 그냥 옷처럼 입고 살지만 내가 그거를 관점만 바꾼다면은 이 쓰레기도 다시 죽은 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좀 의미를 가장 크게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른 빨대를 가지고 이제 그 철사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끝에를 모아줘야 빨대가 밖으로 안 빠지죠.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 쓰레기를 만드는 일도 생겨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재료 자체도 되게 조심스럽죠. 산업적인 걸 만들기보다는 친환경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지층을 봤을 때도 인간이 버려져 있던 그 쓰레기가 이미 내재돼 있고, 이게 자꾸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염려가 많죠. 근데도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니고 작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각적으로 어떻게 더 그 불안을 더 주의를 주면서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커요. 그게 뭐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지인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이제 환경이 지금 환경 안에는 인간도 있고 자연도 있고 공간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막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막 그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고 또 그런 게 흔들리는 사회적인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술가들의 위치가 과연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봐주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공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술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경이 없으면 예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저도 최대한 먹고 버려는 용기는 안 버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버려서 그게 깨끗하게 버려져서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게 만들어져서 제품이 됐을 때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소비가 되진 않더라고요. 버려지기 전에 그냥 내가 스스로 사용해서 그거를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각자가 조금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술가,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다방면으로 그냥 감각이 조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감이나 그런 작업에 대한 원천이 자연물로부터 오는 예술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물들을 보고도 고심을 하고 고찰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작업이 되고 예술이 되는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꼭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학생 때부터도 나무나 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변함이 없다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엄청 크고 우람한 그 고고한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작업실, 저희 집 앞에도 사실 다 나무였는데 중간에 터널이 생기면서 내가 겨울마다 봤던 눈 내린 나무들 한 켠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이 조금 더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헌옷 리사이클링 체험이라 해서 겨울 소품 만들기를 하는데요. 헌옷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에너지 카페에서는 자원순환 탁자라 그래서 집에서 필요 없는 거를 갖다 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계속 갖다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런 순환 탁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헌옷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예쁘게 가렘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게 뒤에 보시면 2015년도 달력이거든요. 우리가 달력도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까워서 이 달력도 이렇게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도 있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예술 작업을 할 때도 좀 쓰레기를 발생률을 좀 적게 해보자라는 좀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예술 활동들을 하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시켰던 어떤 다른 재료들로 다시 한번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 또 작업이 왔고, 또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또 리리 프로젝트처럼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작품을 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지는 옷들로 저렇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단추도 거기서 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로 조금만 속도를 조금만 내주세요. 조금만. 얼굴이 토마토가네요. 기후위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줄여야 되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도 좀 아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보다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종이팩 사용해서 이제 분리 배출을 해서 이 종이팩을 다시 티슈로 재활용 가능한 그런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조금 더 착한 소비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알리는, 정보를 드리고 홍보를 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해보시게, 그리고 직접 써보시게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가까이, 네, 이제 좋은 생활재를 만나는 것으로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시민분들이랑 만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거죠. 어른들도 아, 몰랐는데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네 라고 느끼면서 가는 어른들을 좀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물병에다가 물 갖고 다니고, 네, 작은 물건은 막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나눠 쓰기 하고, 네, 나눠 쓰기도 하고, 네. 리리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많은 분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야기, 환경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되게 긍정적이시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리리 프로젝트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체험 프로그램처럼 느껴질까 봐 좀 우려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만났던 시민분들께서 되게 진중하게 이야기들을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다짐들도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쁘다고 이렇게 계속 쓰고 버리고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크면서 용기로 아껴 쓰는 거 이런 것들 좀 실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작은 다짐들이 환경 문제나 환경 운동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쉬운 다짐이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리 프로젝트랑 리리 우리 환경 활동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쉽게 그다음에 편안하게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기자동차는 처음 타봤어요. 이거 되게 설렜거든요. 전기자동차. 와, 이거 어떻게 탈까? 그래서 처음에 진짜 시동 걸릴 땐 정말 조용했어요. 근데 출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저가항공 비행기를 타고 왜 비행기를 날기 전에 활주로를 달리잖아요. 그 소리였어요.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 리리가 언젠가는 그 활주로를 달리는 리리가 언젠가는 비행기처럼 날 수 있어서 날아서 이 춘천시내 아니면 이 강원도를 다니면서 이 환경, 체험 교육, 환경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 리리 프로젝트가 조금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무슨 저런 작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몇 개 가지고 대체 무슨 환경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겠냐,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라고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작은 실천들이 쌓였을 때 환경의 이야기들을 더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리리는 아마 작은 서랍 속의 재료들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리리로 탄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버려지는 재료로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Place to be
place to